자, 반갑습니다. 5주차 1차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그 미분법까지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79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지수함수의 미분법이 나옵니다. 로그 미분법은 그 미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상 우리가 로그 함수를 미분하는 공식은 앞에서도 잘 설명을 해놨었죠, 그죠? 그래서 그 로그 함수의 미분법을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그 미분법은 그 다음에 그 미분하는 스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참고해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79페이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그 정리 2.3.6에 자, 지수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 fx를 우리가 a의 x승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지수함수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이것을 우리는 fx는 y니까 y는 a의 x승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로그 미분법을 좀 이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해보게 되면 ln y는 x의 ln a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ln a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 그죠? 그럼 이 식을 이제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건 상수고 사실 이 식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 ln y 마이너스 x의 ln a는 0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음함수 형태다라는 거죠. 음함수 형태.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음함수의 미분법을 적극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x가 아닌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x처럼 미분해 준 다음에 y 프라임을 한 번 더 곱해줬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ln y를 미분해 보게 되면 x처럼 미분해 보게 되면 일단 y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변수가 x가 아니니까 y 프라임이라는 걸 하나 더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ln a만 나오겠죠. 왜냐면 ln a가 상수니까 상수 곱하기 x인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y 프라임은 결국 우리는 y의 ln 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y가 뭐였어요? a의 x승이었죠. 그래서 a의 x승의 ln a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 미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ln a가 나오고 그대로 ax가 나온다, ax승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a가 자연상수 2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y 프라임은 우리는 2의 x승의 ln인데, 자, ln은 뭐예요? 자연 로그니까 결국 우리는 어떻게 2의 x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겠죠. 그래서 이 2의 x승, 그러니까 원로 상수의 지수함수의 형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미분을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이공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지수함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 2.3.5도 사실 뭐냐면 제가 힌트만 드리고 이거는 풀이나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길 수도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예제 2.3.5를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소개되어지는 그런 미분 공식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예제도 풀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EX와 LLX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곱의 미분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미분 그대로 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몫의 미분법. 그래서 분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죠? 분모를 제곱하고 거기다가 분자부터 먼저 미분, 그다음에 그대로 미분하는데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 그죠? 예. 그래서 3번은 더 쉽습니다. 어찌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결국 또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곱의 미분법이랑 몫의 미분법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미분 공식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또 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이 쌍곡선 함수, 그러니까 사인 하이파블릭 사인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파블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얘네들도 전부 다 뭐냐면은 지수함수라는 거죠. 지수함수. 그죠? 지수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쌍곡선 함수의 미분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수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발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 지금 dx의 d의 하이파블릭 사인 x 이거의 결과가 하이파블릭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걸 지금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사인 하이파블릭 사인 x가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얘를 결국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보니까 자 2분의 2의 x승이고, 자 2의 마이너스 x승을 우리가 미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뭡니까? 하이파블릭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쌍곡선 함수를 미분해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쌍곡선 함수의 정의들로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비롯되는 공식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정리를 해주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만 보게 되면
이 쌍곡선 함수가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원래라면 이것들이 쌍곡선 함수인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삼각함수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준 게 이제 여기 하이파블릭 사인하고 하이파블릭 코사인 이거였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성질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2번하고 81페이지에 그 정리 2.3.7을 보시게 되면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 이걸 유심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우리가 삼각함수를 미분했을 때의 그 결과가 코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사인을 미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그 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제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배울 때는 코가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미분을 해주게 되면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2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호가 달라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 4, 6번이 지금 뭡니까 코가 들어가 있는 함수가 되겠죠. 하이파블릭 코사인, 하이파블릭 코탄젠트, 하이파블릭 코시컨트인데 이것들을 미분한 결과를 보게 되면 4번, 6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유념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예요? 코가 안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시컨트 x를 미분했던 게 뭐였냐면 시컨트 x 탄젠트 x였거든요. 근데 여기 하이파블릭이 붙어버리게 되면 이제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1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법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정리 2.3.7에서는 앞에서 외웠던 그 삼각함수 공식들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여기서 2번, 5번만 좀 여러분들 부호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공식을 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2.3.6도 공식을 일단 알고 나서 보시게 되면 공식을 일단은 당연히 뭡니까 이렇게 쌍곡선 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야 되겠죠. 지금 함수가 전부 다 쌍곡선 함수들의 지금 합성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죠? 근데 합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제 2.3.6에서는 쌍곡선 함수의 미분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사실 뭡니까? 이 예제 2.3.6에서는 뭡니까? 전부 다 쌍곡선 함수랑 다른 함수들이 다 합성되어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뭡니까? 그 합성되어져 있는 함수 하나를 문자 하나라고 보고 제일 겉에 있는 쌍곡선 함수만 먼저 미분해 준 다음에 그 합성되어져 있는 안에 있는 함수까지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된다는 사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합성함수는 우리가 fy, gx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미분하느냐
겉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미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준다. 그래서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2.366도 여러분들 공식을 기본적으로 아셔서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공식 외울 게 참 많아요. 물론 외우는 게 여러분들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게 있죠. 저도 항상 뭐냐면 기본적인 거 사인 코사인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유도를 직접 해보시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냐면은 그것들 다 외웠거든요.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사인 코사인 정도에 대해서만 한번 여러분들 유도를 해보시고 나머지들은 공식을 대신 그 밑에 제가 맡겼던 그 예제들 있죠. 그 예제들을 풀 때는 반드시 공식을 외우셔가지고 한번 푸시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책을 보고 공식을 보고 푸시게 되면은 그 공식이 또 안 외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외우신 다음에 풀기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정리 2.3.8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2.3.8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역쌍곡선 함수입니다. 이제 점점 많아지죠. 역쌍곡선 이 적기도 힘드네. 쌍곡선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시 이것도 사인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거 그 밑에 있는 6개의 공식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역쌍곡선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잖아요. 하이파블릭 사인 인버스 x. 이거를 아크라고 읽던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크 하이파블릭 사인 x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역쌍곡선 함수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쌍곡선 함수를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아크 하이파블릭 사인 x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배우기로 우리가 아크 하이파블릭 사인 x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ln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볼게요. 얘를 지금 역함수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하이파블릭 사인 y는 x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함수 형태니까 음함수 형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할 거니까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해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할 거니까 y에 대해 미분을 하자는 겁니다. y에 대해 미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서 자 dy dx는 그죠?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대로라면 코사인 하이파블릭 y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dx분의 dy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dx분의 dy는 코사인 하이파블릭 y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아, 저 콧물이 또 나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환절기인데 몸 건강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계속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dx분의 dy가 결국 코사인 하이파블릭 y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쌍곡선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면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걸 요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하이파블릭 코사인 y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어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이게 우리는 뭡니까? 요 식에서 그거를 우리가 찾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2분의 2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가 x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거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각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시게 되면 17페이지. 자, 페이지 1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항상 쌍곡선 함수인데, 조금 삼각함수랑 다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코사인 하이파블릭 y가, 삼각함수는 뭐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자 코사인 하이파블릭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의 하이파블릭 사인 제곱 해준 것이 얼마가 된다? 제곱 해준 것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이파블릭 코사인 제곱은 결국 1 플러스 하이파블릭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하이파블릭 사인 y가 바로 x였으니까 이거 자체는 1 플러스 x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하이파블릭 코사인 하이파블릭 코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사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2분의 2의 y 마이너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값만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만 된다는 사실.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코사인 y는 결국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쌍곡선의 함수의 미분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 나머지 2번에서 6번까지는 여러분 다 해보실 필요는 없고 코사인 정도만 한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유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공식들 여러분들 다 외워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예제 2.3.7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 예제 2.3.6처럼 역쌍곡선 함수에서 그 합성된 형태니까 일단 먼저 바깥에 있는 역쌍곡선 함수를 먼저 미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 준 다음에 어떻게 식 정리를 적절하게 해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고개도 함수입니다. 고개도 함수. 자, 고개도 함수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n번 미분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n번 미분 가능했을 때에 n번 미분 가능했을 때 그 n번 미분했을 때의 그 도함수 형태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n에 대해 n에 관한 식으로 일반화를 시키느냐 뭐 시키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제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일반화된 식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인 건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제 2.4.1에 보게 되면 다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 이계도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거든요. d 제곱 사실 원래라면 이렇게죠. 원래라면 dx dxd에 dx dy 그죠? 이게 이제 이계도 함수잖아요. 그죠? 사실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식을 요렇게 기호로 표시한다는 거죠. dx 제곱에 d 제곱 y.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곱셈 기호가 아닙니다. 이게 곱셈 기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개를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곱셈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곱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dx dy 그러니까 도함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다. dx의 제곱 그 다음에 d의 d 곱하기 dy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두 번 해줬다는 그냥 기호 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호의 표현을 할 때 기호를 쓸 때 그 혼돈을 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3계도 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3계도 함수는 dx 세제곱에 뭐 d 세제곱 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쭉 연장을 시켜서 자 n계도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dx의 n승에 d n승 y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 n개 도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n개 도함수를 n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일반화 시켜줄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4.1 같은 경우는 2개 도함수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두 번만 미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예제 2.4.2도 음함수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첫 번째로는 dx의 dy를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부터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되고, 자 2.4.3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개변수로 표시되어 있는 그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dx, dy를 구해주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그 이계도 함수도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요렇게 한번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제 2.4.3을 보시게 되면 매개변수로 지금 표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dx의 dy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잖아요. dt의 dx 분의 dt의 dy 이렇게 구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t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뭡니까? 요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x분의 dy를 구해놓고 나서 그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냐면 이거를 지금 구해줬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 dx의 제곱의 dy d제곱 y 이거는 사실 뭡니까? dx의 d에 dx의 dt 이렇게 dy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냐면 t에 관한 식이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 t에 관한 식을 x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뭡니까? 이거 자체는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dx의 d의 t에 관한 식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걸 지금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t 우리가 t에 관한 식은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에 관한 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dt를 나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dt의 dx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자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 식 자체를 또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dt분의 dx 분의 1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그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t에 관한 식을 t로 미분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추 지난 것 같으니까 이제 2.4.3부터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진도를 쭉 나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